한 지방대학 교수가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과 음흉한 술책 등의 표현으로 모욕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형법상 모욕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 모욕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알쏭달쏭한 모욕죄, 그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보도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 모욕죄.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학 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독단적이다 또는 비민주적이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해서 기소를 했죠. 근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법원에서는 결국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모욕죄라는 것은 주관적인 이제 감정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이 주관적 감정 표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입장은 문맥의 경이라든지 또는 뭐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이라든지 또는 그 말을 하게 된 동기 또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정도의 비민주적이다 독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용납될 수 있는 표현들이다. 그 정도는 용납돼야지 사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죄라는 게 기준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이 말을 하는 거는 감정의 언어들로 인한 언어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단어를 쓰면 죄가 되고 어떤 단어는 또 죄가 성립이 안 되고 좀 맹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법 311조에 보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이제 처벌한다 이렇게 됐어요. 공연히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모욕한 경우 모욕이라는 것은 이제 풀었으면 사람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멸적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멸적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이 주관적인 그 감정, 외적 명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그 이제 명예에 대한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예훼손죄도 있고 모욕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서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런 경멸적 표현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모멸감을 느끼게 하면 모욕죄가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표현이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지 그것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기준이 없지만 좀 주관적으로밖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정도의 욕을 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경멸적 표현으로 이 좀 이렇게 뭐랄까 모멸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기준을 법원이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너무 지나쳤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모멸감을 주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기준을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이 부분은 모욕죄. 이 부분은 모욕죄 아닌 이런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는 건 좀 불가능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기준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애초에 왜 이런 불분명한 법 조항을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이런 경우가 결국은 악플 같은 경우에 악플만 갖고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했어요. 근데 이제 뭐 모욕죄 이런 건 별로 중하게 처벌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은 이 명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명예가 침해되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가령 모욕을 당하면 이 인간관계를 구성하면서 자기의 그 개성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모욕죄는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개인에 대한 권리를 더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면 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모욕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더 문제되는 것은 지금 인터넷상에 모욕죄가 흔히 나오기가 쉬워요. 그렇겠습니다. 마주보고 할 때는 차마 말 못하는데 그냥 인터넷에서는 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고 또 네.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까지 나와 있어서 모욕죄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권의 보호란 측면에서 네.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모욕죄라는 게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됩니까? 이제 모욕죄라는 것이 이제 대륙법계에서 나와서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이제 모욕죄가 있고 형사처벌을 하는데 또 외국에서는 모욕죄 처벌 규정이 상당히 약합니다. 네. 우리 실형 이렇게 처벌되는데 외국엔 구류 정도 하고 이렇게 좀 약하고요. 주의보다는 약하고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이 거의 없고요. 거기는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제 문제를 삼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모욕죄가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면 사실은 이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니까 네. 모욕죄를 엄격하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모욕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개인이나 국가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형사처벌보다는 가급적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하는 네. 그런 경우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하게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쪽의 방향에서 민사 배상 책임은 묻되 형사처벌을 네.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의견 견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언론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욕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예. 모욕죄를 폐지된다. 예. 뭐 이런 거론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실제적으로 이제 뭐 집회 결국 집회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집회할 때 뭐 얘기를 하다가 연설을 한다든지 그럴 때 잘못하면 네. 이것이 이제 그 모욕죄로 결국 고소를 하게 되면 집회할 때 말하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제약이 되고 그렇죠. 또 표현의 자유도 제약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모욕죄는 폐지해야 된다. 네. 이런 것이 사실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모욕죄의 존재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여전히 피해 사례라고 하면 어떤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느 지역을 비하하는 또 어느 지역을 그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성차별적인 네. 그 성차별적인 비하 또는 모욕적인 모멸감을 주는 그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경멸적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되니까 네네. 모욕죄의 존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 하여튼 모욕죄에 대한 고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률들이 필요하다 그런 네. 의견도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가 이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그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어떤 그 여자분이 네네. 자기를 모욕했다고 해서 여러 명을 고소를 하고 네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소인들한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대검에서 그때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네. 그 공갈죄가 성립되는지를 검토해서 공갈죄로 처벌하겠다라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그것이 설사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할지라도 네. 결국은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일반에 알려지게 되면 고소에 대한 남발이 이제 또 그만큼 이제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합의금 목적의 고소는 공갈죄 네. 또는 부당이득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해결하는 촉이고요. 또 이제 민사소송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모욕죄에 네. 대해서는 좀 이제 표현의 자유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데 이제 도움이 네. 되겠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역시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SNS 내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쉽게 모욕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지만 그 시민의식을 많이 높여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모욕을 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까 건전한 그 시민의식을 그리고 함양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존중과 배려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잘 활용하는 게 지혜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양한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제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무엇이든지 악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모욕죄 같은 처벌이 필요하지 않도록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컨셉부터 시작되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